건강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R200 영어 R하고 영어 E예요. 이 얘기 지금 여러 번 들으시죠? R200, R200 그러는데 R2는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열자 하는 뜻으로 R2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오늘의 기후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204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탄소 절감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려면 R200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경기도는 또 김동연 지사님이 임기 내에 R200 토대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창수 안산시민햇빛 발전 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모시고 이런 R200 실현을 위해서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는 제안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4번째 출연이신데요. 네네. 저랑 만난 건 3번째? 근데 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놀란 게 아니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굳이 거기에다가 호수의 위에까지 그걸 지어야 되나 복잡하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는 태양광이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서 어떻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왜 막 규제까지 뭐 완화해야 되고 이런 그러면서까지 그 시화호에다 그렇게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특별한 배경. 네네. 사실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국토가 넓은 나라들은 굳이 수상 태양광까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너무 좁고 네. 거기다가 한 70%는 또 산지잖아요. 네. 그래서 산에 태양광을 그동안에 꽤 한 곳들이 있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이 있기도 네네. 하고 녹지를 훼손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했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옥상에다 태양광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옥상이나 공장 옥상, 건물 옥상 이런 그 옥상은 대부분 유휴부지고 또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면 거기서 나온 전기를 바로 밑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인 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전기가 전부 해안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이 다 해안가 쪽에 있고 화력 발전소들이 해안가에 있는데 네. 지방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전 철탑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이러는데 네. 도시에서 옥상 위에 태양광을 해서 바로 쓰게 되면 바로 이런 송전 철탑을 맞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더 만들어도 되고 또 전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하면서 옥상에 태양광을 해보려고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했는데 이게 더뎌요. 지금 204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정말 멸종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R200의 관점에서 또 본다면 너무 또 다급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지금 보급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고민한 거는 수상은 이제 우리가 다른 환경 피해가 없다면 수상은 해도 좋지 않나 이런 거를 고민했었는데 이미 벌써 10년이 넘게 많은 곳에서 수상 태양광이 이루어졌고 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사후 환경 영향 평가라 그래서 네네. 이 발전소 때문에 이 수소 생태계라든지 여러 인근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있나 없나 봤더니 오히려 긍정적인 게 많더라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해 보자 이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안산 햇빛발전 협동조합하고 대부도 네,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생태계 파괴가 심하지 없다 오히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싶은데 시화호 하면 사실 좀 지금 20, 30대가 아니라 좀 더 30대 이상 40대 이상한 시화호 하면 그 이미지가 있어요. 네, 예전에 네, 그 오염이 네. 심했을 때 맞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10년 전 5년 전에 보니까 시화호도 깨끗해졌고 인근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 가보니까 뭐 아주 너무 좋은 곳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에 또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 하면 일대의 그 주민들이나
그 뭐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그럼 일대 주민들이나 시화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분들이나 정말 과연 생태계 문제가 없을까? 이런 쪽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제가 그 안산에서 27년 동안 환경운동을 했고요. 네네. 안산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제 환경단체를 창립할 때부터 제가 네. 하고 거기에 뭐 집행위원장 대표도 맡고 네. 또 시화호나 반월 시화홍단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네.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환경 문제는 저희가 꼼꼼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네. 했더니 문제가 없다. 오히려 수생태계에 이득이 되는 부분도 꽤 많더라. 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문제가 네, 없다면 네, 저는 네. 이창수 선생님 말씀을 100% 믿지만 100% 네, 네. 청취자분들은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가 안산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가 네. 그래서 이게 한 3, 4년 됐는데요. 저희가 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게 이제 2012년에 합천호에 500kW짜리 수상태양광을 설치를 한 거를 경남 경남 합천호요. 합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껏 사후 환경 평가를 쭉 해온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도 태양광 협동조합을 한 지가 11년 됐고요. 네. 그래서 태양광이 어떤 자재로 쓰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전기가 생산되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전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산의 환경단체들 환경운동연합, 시화호 생명지킴이, YWCA 이런 많은 단체들하고 그동안에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단체들에 있는 활동가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호에서 2012년에 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1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악영향이 예. 없더라. 네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다고 하신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데가 대청댐 같은 데인데요. 네네. 여름철에 보면 막 파랗습니다. 녹조 때문에. 네, 녹조 구역양화니 네, 뭐 녹조니 네.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예.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또 저수지 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일어나는데 오히려 햇빛을 일정 정도 가려주니까 녹조를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는 물고기들이 그늘이 필요합니다. 시화호처럼 그냥. 예. 그렇구나. 네네. 네. 아. 그래서 그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조사한 걸 보면 네. 수상 태양광 밑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더라. 또 이제 물고기가 산란을 할 때 네. 알을 어딘가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부표 수상 태양광이니까 부표를 이용하거든요. 부표에 알을 부착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이제 사실 태양광보다 물에 뭐 띄우는 거는 훨씬 전부터 뭐 배를 대는 선착장이라든지 네. 뭐 서울 한강으로 보면 세빛둥둥성 같은 네네. 뭐 이렇게 부표 위에다가 집을 짓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네. 지금은 수도 시설에서 쓰는 그런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여타 이런 자질하고 그다음 부식이 되거나 이 부서지지 않도록 코팅을 하고 등등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적더라 이런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그다음에 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빛반사로 인해서 새가 혹시 날아가다 떨어지지 않냐, 아니면 새똥을 또 많이 싸지 않냐 그런데 유리보다도 빛반사가 적은 게 현실이고요. 태양광. 예, 물도 빛반사를 하거든요. 네. 수면이 그거보다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가 똥을 싸는 거는 일부러 고기 와서 일부러 더 안 쌀 걸 더 싸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싸는 거기 때문에 대신 닦을 때 세척제를 쓰느냐. 네. 이게 그냥 물로
한번 닦아주면 되거든요. 물로 그냥 닦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걸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이 이 수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네. 좋은 점들이 많더라. 네. 근데 더 이제 이후에도 관찰을 해야겠죠. 네.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자꾸 뜨거워지니까 지구 네, 온난화 시대, 지구 열대화 시대라고 하는데 자꾸 뜨거워지니까 아까 그 오히려 이 빛을 가려줘서 물고기 서식처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도 이렇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큰 마트에 가면 태양광으로 요새 주차장 다 맞습니다. 만들어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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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뜨거우니까 다 그 태양광 밑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물고기들도 네, 네. 지금 계속 이렇게 기온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태양광이 시설이 좀 가려줬을 때 그 안에서 더 시원하게 지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뭐 우리 태풍, 뭐 자연에서 여러 가지 천둥, 번개, 벼락 그렇습니다. 이런 게 떨어질 네, 때 네, 네. 이 시화호 위에 태양광이 있는 게 안전하겠는가 이런 얘기는 또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요? 그 태풍에 짓고 있던 태양광, 수상 태양광이 네.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한 아. 사진들이 대서특필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그게 안타까웠는데 네. 그거는 공사 업체가 대단히 잘못한 거고요. 예. 지금 10년 또 전국에 한 100여 개 이상의 또 특히 규모도 굉장히 큰 발전소들을 많이 지어왔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걸 계류 장치라고 하는데 네. 꽉 묶어둬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태풍이나 풍랑에 끄떡없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이 지금 발전해 오고 있고 초속 시화호 같은 경우도 평균 초속은 45m, 순간 초속은 60m 정도에 이렇게 견딜 수 있게 공사를 하는데 네. 기준은 한 30에서 40 순간 초속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계속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네.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 자체가 어떤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가인 저도 네.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 시화호 여기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까지 짓자고 하시는 거는 경기도에서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그렇습니다. 100을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지상에서 진행되는 속도로는 어렵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걸 제안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한 개 한 개 모두에 태양광을 깔아야 되는데 네. 이건 정말 설득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시화호 수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 1만 명의 시민을 참여시키고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저희 조합원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으세요. 네. 우리가 1,539명인데 네. 대부대에 833은 아, 그래요? 2,000명이 네. 넘죠. 2,400명인데 이분들 의식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10,000분이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정말 그분들 갖고 있는 지붕, 베란다 이런 데 태양광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 태양광이 계기가 돼서 옥상 태양광도 활발해질 것이고 또 수익도 늘어날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리백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참여시킬 텐데 네네. 그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인식이 바뀌니까. 네, 주변의 이 아리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거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저희의 질문. 네. 아니 10,000명 이상의 시민분이 왜 갑자기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시화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 참여형 무슨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 태양광 이런 거는 신안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여튼 작은 가중치라는 걸 갖고 나눠줬거든요. 그래도 네.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하고 안산조합의 조합원이 2,400명 정도 됐다는데 네. 매년 5% 6% 배당을 쭉 줘왔거든요. 아, 그동안.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의 수입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걸 그렇죠. 알고 있고 또 참여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뭔지 거기에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000명을 10,000명의 시민이 오히려 제한을 해야 될 정도로 특히 뭘 제한하냐면 사람은 다 들어오시게 해야 돼. 네. 출자 한도를 정해야 될 정도로 돈 그렇게 모으는데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나요? 많을 지금? 거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을 우리가 것이다 그동안 10년 예상한다. 넘게 해오면서 쌓아온
그런 인식들이 있기 예,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네. 협동조합 발전조합에서 수익금 배당을 정직하게 해왔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네,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해가 돼.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셨죠, 청취자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안산 시민햇빛 발전조합하고 대부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 발전소로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거죠. 출자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게 될 때, 이걸 짓게 될 때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분들이 출자금을 내고 참여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또 정직하게 배당을 하고 배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아리백 기업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아하, 네네. SK하이닉스 이런 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믿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협동조합의 신뢰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가 합쳐지면 시민들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될 거다 하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의견도 창출 많이 있었는데 됩니다. 네, 네. 그 일자리 창출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 중에도 그렇고 뭐 연관 산업 운영도 그랬는데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 한 3,400명 정도의 네.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더해서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것도 일자리다. 아, 그렇네요. 네,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AI가 일하고 기계가 일하는데 아유, 사람한테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20 몇 년 동안 환경운동 하신 분한테 자산소득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에 사뭇 참여하는 놀라운데 겁니다. 예, 네, 네, 시대가 네.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태양광 발전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미래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화회에서 이걸 딱 시작하면은 여기저기 호수에서 이거를 또 따라하게 될까요? 그럼요. 제가 그 시와호를 얘기한 건 조금 아까 그런 안산의 그동안의 역사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되면 그 옆에 탄도호라고 또 있고 그 밑에 화성호, 네. 남양호, 평택호가 있고요. 또 경기도 내에 많은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주민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그걸 추진하는 분들이 사업자를 먼저 정해놓고 주민들을 거꾸로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민 지금 참여로. 네,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을 공론화를 만들고 네.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 이거 합시다 하고 제안하는 곳에 시작하면 거기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면 다른 데는 쉽게 설득이 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더 빠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또 협동조합으로 그렇습니다. 배당금을 정직하게 네, 네. 나누면서 간다면 맞습니다. 네, 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저희 아까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날다람쥐님이 아 네. 제주도에서 태양광 막 발전해 놓고 출력 제한 때문에 거기서 그냥 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니까 안타깝지 않냐 했는데 생각해 보니 우리 이웃집 태양광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네네네. 선생님께서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해주신다면. 아 근데 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가 좀 안 되거든요. 네. 독일이나 이런 데는 40% 넘어갔고요. 네. 사실은 7% 보급률에서 출력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제주도는 조금 더 높지만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하는 거는 아까 아리백 얘기도 했지만 화력발전소를 끄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것을 피크 시간에 오히려 전기가 많이 생산됐다 그래서 끈다는 거는 한전이나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화석연료도 충분히 출력 제어하거든요. 네. 가스발전소라든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고 두 번째는 저장 장치를 또 많이 씁니다. 요새는 ESS라고 하는데 네. 배터리에 저장을 해 두면서 가야지. 그리고 또 정말로 기술적으로 이건 뭐 주파수 조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태양광조차도 출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 다수가 안심하고 참여를 하지. 네네. 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오히려 시행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해결을 하려면은 뭔가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나 정책이
굵직하게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 출력 제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변전소의 변압기 문제라든가 선로 문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절하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도 안산이나 경기도처럼 이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오히려 태양광 풍력을 많이 발전소를 짓게 되면 그 태양광을 짓게 되면 영광이나 딴 데서 오는 선로가 여유가 생긴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저 남부지방이 지금 주로 출력 제한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제주도하고 출력 제한 안 해도 되겠죠. 선로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네. 오면 되고 대신 화력 발전소나 원전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걸 앞당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걸 출력 제한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화석 예. 연료로 돌아가는 부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도 제가 알기로는 그 화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고 육지에서 또 전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전기 가져가는 걸 줄이도 되지 그걸 줄이면 않습니까? 되는데. 예, 예. 그리고 반대로 또 보내는 지금 선로를 깔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비효율적으로 지금 전력 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태양력, 풍력 많이 해도 육지로 끌고 오는 거기에 또 환경 파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르게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을 다 유지하면서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조금씩 더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나 맞습니다.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창수 선생님께서 지역에서 환경운동 많이 하신 줄은 알았는데 시와호 얘기를 제가 감히 이창수 선생님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니 아무리 서당께 3개월하고 풍어를 읊고 있다지만 무례했습니다. 여기 최숙자님이 얼마 전에 시와 쪽으로 오면서 저 검사는 뭘까 설명도 없고 해서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하네요. 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네, 아직 안 않았죠?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시민들의 공론화를 할 겁니다. 네, 이제 공론화를 시작하는 거고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은 청취자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대안은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또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몇백 년만 남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달복달 안 할 텐데 당장 몇 년 안에 해결 못하면 인류가 멸종으로 간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창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노래를 듣고 또 4부에서 뵙죠. 윈터플레이입니다. 빌리진.